자,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설명합니다. 우리 시흥시에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많이 지정됐겠죠. 은계지구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곳입니다. 은계지구는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 주택이 많이 있나요? 짓고 있습니까? 자, 제가 이걸 좀 설명하기 좋게끔 하려면 성남을 가지고 예를 들을게요.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성남시가 있습니다. 성남시가 있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매년 한 문제가 출제돼요.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내용 자체가 좀 많거든요. 많은 데서 딱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나올까 쉽게 나올까? 대개는 쉽게 나오겠죠. 정확하게 제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3번은 쉽게 나와요. 딱 한 번은 무지 어렵게 나와요. 이건 중간치기 문제가 없어요. 쉬우면 아주 쉽고 어려우면 손도 못 대요. 그럼 중요한 건 올해 시험이죠. 올해는 쉬운 연도일까요? 어려운 연도일까요? 쉬운 연도 마지막입니다. 올해는 무지 쉬울 거고요. 내년에도 무지 어려워요. 어려우면 손도 못 댑니다. 올해 꼭 합격하셔야 돼. 자, 그럼 뭐냐면 성남시가 있어요. 성남시가 있는데 성남시에다 만약에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방향을 교육도시 방향을 잡았다고 예를 들자고요. 성남시 전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죠. 이게 무슨 계획으로 잡는다? 도시군 관리가 아니죠. 방향인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을 가지고 방향을 잡았어요. 이제 교육도시 방향이니까 학교도 짓고 막 그러겠죠. 그런데 성남 일부에 분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분당. 분당이 있다. 분당은 도심권 내에 있는 거예요. 도심권에 분당이 있다. 분당은 아파트가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요 분당에 아파트가 많으니까 양호한 주거환경을 필요한 곳이죠. 양호한 주거환경을 요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육도시 방향을 가지고는 양호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방향과는 별개로 여기다 특화된 지역을 딱 설정합니다. 특화된 지역을 설정해서 이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당은 성남의 일부라는 거죠. 일부에다가 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남 전부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구역이 만들어지면 이제 뒤에 뭐가 나온다? 지구 단위 계획이 또 따라 나오겠죠. 이 구역에 맞는 이 계획이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을 가지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주차장에 여러 가지 기준을 풀어주겠죠. 그렇게 해서 양호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바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또 이제 성남의 변두리에 가면 판교가 있다. 판교. 판교는 변두리에 있습니다. 도심권 바깥에 있죠. 판교는 신도시 개발지예요. 이미 개발을 했었죠. 신도시를 개발하려면 교육도시 방향을 가지고는 신도시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도시 개발하려면 기준을 완화해 줘야 돼요? 강화해 줘야 돼요? 풀어주기 위해서 판교에 특화된 지역을 딱 설정합니다. 이게 바로 지구 단위 계획. 지정해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이 계획에 의해서 기준을 대폭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일부에다 정한다. 특화시키기 위해 정한다. 도시역에도 정할 수 있고 도시역 바깥에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딱 기억하시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성남 전부에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분당 전부에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분당 일부에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판교 전부에 정할 수 있고요. 일부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일부에 정해야 되고요. 또 각각의 그 아래 지역이 설정됐다면 이 지역은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때의 전부는 일부의 전부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정 대상이 중요해요. 어떤 곳이 지정 대상일까? 둘로 나눠보면 도시적 일대도 정할 수 있고요. 도시적 바깥에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시적 일대는 분당을 생각하시고요. 도시적 바깥일 때는 판교를 딱 떠올리면 돼요. 그럼 도시적에는 어떤 곳에 정할 수 있느냐? 개발이 가능한 곳입니다. 개발이 가능한 곳을 양호하게 만들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개발이 가능한 곳. 개발이 가능한 곳이 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남시 일부에 여기 도시개발구역이 정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정비구역이 정될 수가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하는 곳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특화시키기 위해서 여기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가능한 곳을 양호하게 만들자. 이게 대상이고요. 도시적 외에는 뭐라고 그랬죠? 판교를 떠올려야죠. 신도시 개발지. 신도시 개발지점이 대상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이런 곳에다가 구역을 딱 정하면 이제 뒤이어서 계획이 따라 나옵니다. 이 계획을 가지고 기준을 완화한다, 강화한다, 완화해준다. 뭘 갖다가 완화해주냐? 4개. 건폐율을 완화해줍니다. 이건 1.5배를 풀어줍니다. 또 용적률을 완화해줍니다. 이건 2배까지 완화한다. 높이 기준을 풀어줍니다. 이것은 1.2배를 완화한다. 또 주차장 기준을 풀어줍니다. 이것은 법에서 허용되는 최대한도 100%까지 완화해줍니다. 이렇게 풀어줌으로써 이런 기능을 만족시키자 이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구역이 정됐습니다. 그럼 반드시 계획이 따라 나와야 되겠죠? 계획이 없는 이 구역은 무용지물한 거예요. 그래서 구역이 정됐으면 3년 안에 계획이 따라 나와야 돼요. 3년 안에 계획이 안 따라 나오면 이 구역은 실효가 됩니다. 실효는 그날 된다고요? 다음 날 된다고요? 3년 되는 다음 날 지구 단위계 구역은 실효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구 단위계 구역하면 하나 일부 지역을 특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요. 자, 교재를 좀 보겠습니다. 127페이지 1번의 의부터 보자고요.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의 일부라고 돼 있잖아요. 일부라 밑줄. 어디의 일부라고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이면 하나의 시 전체잖아요. 그 일부입니다.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니 이게 바로 분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당. 그리고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 관리한다는 건 이건 판교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구역부터 보는 거죠. 02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1번 지정 대상을 보자. 자, 누가 정하는지 보세요. 국토부, 시도, 시장원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시장원수 밑줄 치고요. 그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할 수 있다. 다음에 지역의 전부래요, 일부래요? 전부 또는 일부 아니에요? 이때 전부는 뭐의 전부다? 일부의 전부다. 일부의 전부다 이거예요. 분당의 전부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시고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일부는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고 지금의 일부 전부는요. 일부의 전부다. 이렇게 분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박스에 몇 개가 나오나 봐봐요. 꽤 많이 나오죠? 요것이 바로 이 구역을 정하는 대상입니다. 그럼 시험에 생뚱맞게 이렇게 나와요. 지문을 5개 주고요. 다음은 지구 단위계 구역의 지정 대상이 아닌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다 외워야 되느냐? 그건 바보짓입니다. 그 도표 위에다가 개발이 가능한 곳이라고 적으세요. 개발이 가능한 곳이 그 지정 대상이 됩니다. 그럼 시험집은 나왔을 때 개발이 가능하지 않은 곳이 그 대상이 아닌 거죠. 이렇게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용도지구 나옵니다. 용도지구도 개발할 수 있거든요. 지정 대상이 되겠고요.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 당연개발지역이잖아요. 3번에 정비구역 당연개발지역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이니까. 4번에 택지개발지구랄지 5번에 대지조성사업지구. 택지나 대지를 조성한다는 건 집을 짓겠다는 거니까 개발이 가능한 곳이죠.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를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전부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6번에 산업단지랄지 7번에 관광단지가 나옵니다. 관광단지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8번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 그랬습니다. 요 4가지 구역은 개발지예요, 보존지예요? 지정할 수 없거든요. 요새 해제된다고 돼 있잖아요. 해제라 밑줄. 해제가 되면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으로 변경된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시적이 네 가지로 나눠지지 않나요? 주, 상, 공, 녹. 그 중에서 녹지는 개발이에요, 보전이에요? 이걸 갖다 뭐로 바꾼다? 주거, 상업, 공업이라는 개발지로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보전지를 개발지로 바꾸니까 개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다 외울 필요 없고요. 개발이 가능한 곳이 대상이다. 이렇게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나오기만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들은. 자, 넘기시고. 이제 바로 2번 제목을 보자고요. 필수적 지정 대상이 나오죠. 필수를 의무로 바꾸세요. 의무적 지정 대상입니다. 의무적 지정이니까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로 나와야 되겠죠. 국토부, 시도, 시장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라 몇 줄. 의무니까 지정하여야 한답니다. 아까 건 임의적 지정이었습니다만 이건 반드시 지정한다. 자, 박스 1번 봅니다.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를 한다면 사업지구입니다. 거기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났다 이거예요. 10년이 지났으면 동네가 아주 더러워질 것이다. 반드시 정해서 양호하게 만들자. 정비구역 정에다 색깔 딱 칠하고 택지개발지구 택에다 색깔 칠하고 10년의 색을 칠하세요. 외우는 방법. 정택이는 10살이다. 정택이 10살이래요. 그렇게 외워주시고. 두 번째 봅니다. 체계적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다음의 지역으로서 30만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스에 2개 또 나오잖아요. 2개로서 30만 이상이면 반드시 정한다. 첫 번째, 시가와나 공원에서 해제가 되면서 30만 이상이면 반드시 정한다. 두 번째, 녹지를 주상공으로 바꾸면서 30만 이상은 반드시 정한다. 이게 의무적 대상이 딱 4번 나와요. 정택이 10살에 2개 나오고요. 30만 이상에 2개가 나와서 4개입니다. 4개는 뭘 시사한다? 우리 시험이 오지선다니까 4개가 딱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4가지 기억하시고 지정하여야 한답니다.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자. 바로 3번. 도시적 외의 지역의 지정 대상 그랬습니다. 아까 말이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적이라 정할 수 있고 도시적 외도 정할 수 있었죠. 그래서 아까 건 개발이 가능한 곳입니다. 지금 건 도시적 외니까 뭐라고 쓸까요? 신도시 개발지. 신도시 개발지가 대상입니다. 그럼 이제 논리적으로 따져보자고요. 도시 지역의 지정 대상이 된다는 것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대상입니다. 그럼 도시적은 개발지예요, 보전지예요? 개발지니까 이 도시적 안에 개발이 가능한 곳은 많을까 작을까? 많겠죠. 그래서 아까 도표 10개 이상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도시적 외면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우리 전국 용도적에 4개로 나오죠.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도시적 외니까 관리, 농림, 자연환경이잖아요. 이런 지역은 보전지역이잖아요. 여기 신도시 개발지는 많을까 작을까? 국소할 겁니다. 이건 작다. 몇 개 안 된다고요. 그래서 몇 개 안 되는 걸 잡아봐요. 자, 1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정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계획관리 나오나요? 계획관리 밑줄 딱 치고요. 개자에다 색깔 딱 칠하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시적 외에다가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다는 건 그나마 개발이 가능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도시적 외 중에서 개발이 가능한 건 관리예요, 농림이에요, 자연이에요? 관리. 관리 중에서도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가 나오잖아요. 개 색깔 딱 칠했고요. 자, 이제 그냥 넘겨봐요. 넘기면 2번이 또 나올 거야. 중간쯤 2번 나오죠? 개발지능지구로 밑줄 치고요. 개자에다 색을 또 칠하세요. 개발지능지구도 개발을 할 수 있으니까 신도시 개발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3번 보자.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 행위 제한을 뭐로 대체한다? 지구 단위로 대체한다. 대체하자. 작을 칠하자. 용도지구의 규제를 지구 단위로 대체를 하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리하자. 도시적 외의 지정 대상은 딱 3개밖에 없다. 개, 대체. 이렇게 틀만 딱 잡으세요. 계획관리지역의 개, 개발지능지구의 개, 그리고 대체한 지역만이 그 대상이다. 이렇게만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틀을 잡아놔야 다음 단계 때 살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구역이 정됐으니까 뭐가 나와야죠? 계획이 나와야죠. 지구 단위 계획 보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시자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이 나옵니다. 바로 1번 제목을 보면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박스 한번 볼까요? 한 8개 이상 들어가 있죠? 그죠? 이게 바로 지구 단위 계획 포함되는 내용인데 이건 상세하다고 했나요? 맞습니까? 상세한 내용 들어가겠죠? 그래서 내용 중에 하나만 좀 보자 이거야. 내용의 5번 보시죠. 5번에 뭐가 나온다?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 거기다가 상세한 계획. 상세한 계획이니까 구속적 계획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계획이다. 구속적 계획입니다. 국민을 구속하는 구속적 계획이죠. 자, 그렇다면 바로 3번의 제목을 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준에다가 동그라미. 공식 기억나나 모르겠습니다. 공법상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토부. 그래서 국토부가 정한다고 나와 있죠? 확인만 해주세요. 기준은 국토부가 정한다. 자,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가지고 기준을 완화한다, 강화한다? 완화하죠? 4번에 완화에다 동그라미 딱 치고 이제 어느 정도를 완화하는지 보세요. 한 장 넘겨보자. 동그라미 5번 찾았습니까? 높이 제한 완화라고 돼 있죠? 몇 퍼센트? 120%니까 1.2배를 완화하고요. 6번 보자. 주차장 기준을 100%까지 완화합니다. 법에서 정한 최대 한도를 완화해 주는 겁니다. 7번 보자.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그랬으니까 건폐율은 1.5배, 용적률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이게 네 가지를 완화해 주는데 건폐율은 1.5배, 용적률은 2배, 높이는 1.2배 완화하고 주차장은 100% 완화한다. 이 네 가지를 완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공법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항상 얘네가 세 개 붙어 다녀.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로 이걸 공법의 삼총사라고 한다. 삼총사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삼총사라고 하고 이것을 완화해 줍니다. 그럼 이제 3년은 쉽게, 1년은 어렵게 나온다고 그랬죠? 쉽게 나올 때 이렇게 나와요. 주차장비율을 몇 퍼센트 완화하냐 이렇게 나와요. 정답 100%. 100%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나와. 아주 어렵게 나오는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한 장 반대로 넘겨봐요. 133페이지를 잠깐 봐요. 아주 어렵게 나올 때 뭐가 나오느냐 하면 133페이지 도표가 있죠. 도표 가운데 하얀 부분 있죠. 거기 가번 보세요.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공식이 한 3-4줄 나오죠. 그 공식으로 해서 푸는 게 나와요. 이게 어렵게 나올 때. 그러니까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건요. 이거는 옛날에 책에도 안 나왔는데 출제된 후에 이게 책에 나왔어요. 이걸 외워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외워도 외울 수가 없고 숫자를 넣을 수가 없다고요. 그건 틀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다행스럽게 올해는 쉬운 3년 마지막 해예요. 3년 꼭에 타거든요. 올해 꼭 잡아주셔야 여기 3문제를 득점할 수 있습니다. 내년 가면 이거 또 나와요. 내년에 하시려고 올해 끝을 내야 되겠죠? 자, 한 장 넘기시고요. 자, 이제 135페이지로 와줍니다. 135. 04번 제목을 보면 지구 단위계획 구역의 시류라고 되어 있죠. 시류. 자, 구역을 먼저 만드나요? 계획을 먼저 만드나요? 왜 또 계획이야 또. 왜 써놨구만 여기. 이 구역을 정하고 이 구역에 맞는 계획을 만든다고요. 그렇잖아요. 선구역 후 계획이에요. 그런데 구역을 만들었다. 3년 안에 계획이 안 따라 나왔다. 구역은 시효가 된다는 거예요. 자, 내용 보시죠. 지구 단위계획 구역청에 관한 도시군 관리 결정고지로 3년 동그라미 딱 치고 3년 이내 그 구역에 관한 지구 단위계획이 결정이 안 되면 3년 되는 다음 날 밑줄. 다음 날 지구 단위계획 구역은 시효가 됩니다. 구역이 시효가 되는 거예요. 3년 안에 계획을 안 만들었을 때 3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 단위계획 구역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한 장, 2장 넘기시죠. 계속 넘길까요? 문제니까 넘기시고요. 페이지 144페이지 보세요.
자, 이제 144페이지 보시면 제목이 뭡니까? 개발에 관한 부분이라고 돼 있죠. 여기 편 아주 쉬운 게 나와 이제. 지금까지 고생하신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 계획을 공부하느라고 아주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그 고생해서 공부하신 걸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는 강의하면서 우리 수강생들을 존경할 때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도시계획을 공부했거든요. 10년을 공부해서 박사학위 땄어요. 10년 동안 무지하게 공부했어요. 외국 서적도 다 공부했어요. 논문도 수십 편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초창기에 도시계획을 공부할 때 뜬구름 잡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지금 여러분들 심정을 제가 알아요. 이건 뭐 계획을 만들어 보지도 않았고 맨날 관리계획 찾았었고 뭐야 이게 그랬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 딱 틀이 잡히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모든 게 도시계획으로 보여요. 외국에 가도요 도심권을 그냥 보지 않아요. 이처럼 높은 데로 가서 딱 내려도 야 저기 지구도 안 겠구나, 기준 완화됐구나 딱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처음 강의 들으니까 참 어렵잖아요. 뭔가 이렇게 듣긴 들어도 대충 아는데 팍 와닿지 않아 가슴에. 그렇잖아요. 가슴에 와닿았니 지금? 안 와닿아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두세 바퀴 돌고 나면 딱 틀이 잡혀. 참 기가 막혀. 재밌어요. 가족들하고요 어떤 고군길을 걷는다, 부산에 무슨 시가지를 걷는다, 그냥 보이지 않아요. 얘기를 쫙 해주는 거야. 얘들아 여기는 지구도 아니겠고 한다. 기준을 풀어준다 한다. 쫙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유익한데요. 좀 참고요 하셔야 되고요. 이제 지금까지 고생하셨고 여기 좀 쉬워집니다. 자, 여기까지 과정을 한번 쭉 검토해 볼게요. 자,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공부가 계속 연결됩니다. 공법은요. 그냥 따로따로 놀지 않아요. 자, 보자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가지고 여태까지 실험했습니다.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 가지고 용도, 지역을 정할 수 있나요? 답변 왜 안 해 또? 용도적 정할 수 있죠? 그럼 용도적은 도관, 농자로 나눠지잖아요. 크게 기능별로 나눠보면 개발지역과 보존지역으로 나눌 겁니다. 이때 보존지역은 규제를 할 거예요. 건축 규제를 할 겁니다. 이제 개발의 지역에 가면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공익성이 큰 사업. 아주 공익성이 큰 사업이 있어요. 제가 그냥 공익사업이라고 안 했어요. 공익성이 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익사업 종류가 수십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 공익성이 큰 세 개를 딱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잠깐 보고 와야 돼요. 도시군 계획사업은 공익사업 중에서도 공익성이 큰 세 가지를 합친 거예요. 자, 이걸 앞에 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앞에 용어 쪽을 좀 오셔야 돼요. 자, 페이지 어디 피시냐면요. 네, 34페이지를 펴주세요. 34페이지를 보시면 맨 끝에 17번이 나올 겁니다. 빨간 펜으로 도시군 계획사업이라 밑줄을 딱 쳐놓으세요. 자, 무슨 사업이라고요? 도시군 계획사업. 자, 정의를 보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나왔네 이거. 도시군 관리 계획은 행정 계획이죠. 그런 행정 계획을 시행한다면은 공익성이 큰 거 아닙니까? 거기다 공익성이 큰 사업이라고 딱 적으세요.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때문에 공익성이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설의 동그라미. 이거 오늘 배웠나요? 도로 가는 사업 배웠잖아요. 이건 무슨 법에서 배웠죠? 아까 국토법률에서 배웠죠.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개발의 동그라미. 이건 도시개발법에서 배울 겁니다. 신도시 개발이고요. 세 번째는 정비사업, 정비라 동그라미. 이건 정비법에서 배웁니다. 이 세 가지를 합들여 가지고 뭔 사업이라고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한 거예요. 단축하면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입니다. 다시 돌아오시죠. 자, 그래서 공익성이 큰 개발지에서는 공익성이 큰 사업도 할 수 있고요. 또 개별적 행위 할 수 있잖아요. 개별 행위. 개별 행위니까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 지을 수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 개발지역이 있습니다. 개발지역이니까 사업할 수 있단 말이죠. 사업 중에서 공익성이 큰 도시군 계획 사업을 제가 노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여기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합니다. 도로 간다 이거예요. 도시군 계획 사업. 그리고 도시군 계획 사업은 공익성이 크단 말입니다. 공익성이 크니까 이것은 혜택 준다, 규제가 한다. 혜택을 주겠죠. 그래서 아까 시행자 보호 조치를 그래서 배운 거예요. 5가지 특혜를 주었잖아요. 이런 특혜를 줍니다. 또 도시군 계획 사업은요. 저 3가지를 합친 거라고 그랬죠. 아까 3가지 합쳐서 도시군 계획 사업 그랬는데 3가지 사업이 뭐였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라고 그랬죠. 이걸 합들여 가지고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생각해 봐요. 개별적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으나 공익성이 큰 허가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 허가 X. 이게 바로 공법의 3번째 공식입니다. 공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은 허가받지 않는다 이렇게. 공익성이 크니까 이건 혜택을 줄 거예요. 이건 아까 배웠습니다. 그럼 이와 대조되는 개별적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빨간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건 바로 개별행위입니다. 개별행위죠. 개별행위는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원래는 이렇게 불러야죠. 개별행위는 허가를 받기 때문에 개별행위 허가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별자를 발자로 살짝 바꾼 거야.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그래서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 그러면 개별행위를 허가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와 반대적 사업은 공익성이 큰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다시 한번 개발행위 허가의 반대는 뭐라고요? 도시군 계획 사업. 개별적 행위를 허가받는다 이겁니다. 요 건물 이름이 아주 이뻐요. 토토토 건물이에요. 이 건축물 이름이 토토토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개발 행위를 허가받을 때 이건 개별적 행위니까 규제를 가한다, 혜택 준다. 규제 입장으로 가겠죠, 이건? 규제 입장. 규제 일변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토토토 건물을 짓겠다라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허가를 누구한테 받는다? 유기인에게 받는다. 유기인에게 허가를 받아야 저행할 수 있다. 2번째. 그럼 허가를 해줍니다. 허가권자가 유기인이 허가해 줄 때 요거 허가를 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요 사업에 지장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공익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사업에 지장을 주는지 이 사업 시행자에게 의견을 들어야 돼. 허가권자가 허가할 때 요 사업 시행자 의견을 듣습니다. 즉 노란 사업입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을 듣도록 돼 있죠. 지장을 주는지에 대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을 청취합니다. 의견 청취. 규제 일변도입니다. 계속해서. 또 토토토 건물을 허가 신청했을 때 지금 당장 허가해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때는 일정의 허가를 보류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허가 제한입니다.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기간이 중요하겠죠. 몇 년간 유보당할지 기간이 중요할 것이다. 4번째. 이제 토토토 건물 짓겠습니다라고 할 때 유기인이 허가를 해줍니다. 허가를 해주겠다. 좋다 이거야. 허가를 해주면 요 건물 짓다가 주변에 환경적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때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한 자에게 돈을 미리 예치해 둡니다. 예치해 두었다가 그 문제가 발생할 때 돈으로 조치를 취하는 거죠. 이런 사전 예치금 제도가 있어요. 사전에 미리 돈을 예치해 두게 합니다. 사전 예치금으로서 이행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이행 보증금을 예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몇 가지만 딱 살펴도 규제 일변도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개발행위 허가하면 색깔이 뭔 색깔? 빨간 색깔. 얘 이름이 뭐라고요? 토토토 건물. 요거 반대가 누구라고요? 도시군 계획사업. 틀을 딱 잡아놓고 책을 보셔야 돼요. 자, 교재 봅니다. 틀을 잡았어요. 다시 뒤로 돌아오셔갖고요. 개발의 144페이지죠. 자, 01번 제목이 개발행위 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요거 토토토 건물 짓는 거구나. 허가권자 누구? 유기인. 유기인 확인하셔야지.
6인의 허가를 받습니다. 괄호 2번 볼게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 그랬으니까 빨간 건물 짓는 자. 그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걸 무슨 허가라고 한다? 개발 행위 허가라고 한다. 다만 도시군 계획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공시라고 그랬잖아요. 공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럼 도시군 계획 사업이 괄호 속에 세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 딱 있잖아요. 요것을 합들여 갖고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한다. 이제 박스에 6개가 나와 있고 이게 바로 허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1번과 2번을 묶으시죠. 1번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해서 건자에다 동그라미. 건축물의 건축하거나 공작물 설치할 때 허가를 받자는 거예요. 세 번째, 토지 형질 변경할 때 허가를 받자는 거예요. 토에다 동그라미. 토지 형질 변경이 뭡니까, 여러분들? 또 새로운 용어 나왔어요. 토지 형질 변경이 나옵니다. 이건 토지의 모양새를 바꾸자 이겁니다. 자, 이겁니다. 여기 울퉁불퉁한 땅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건물을 지으려면 땅을 반듯하게 이렇게 밀어야 합니다. 반듯하게 밀어야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이때 이 부분은 깎아내야 되겠죠. 깎아내는 걸 절토한다고 해요. 절토. 절토를 하고요. 이 부분은 채워내야 되겠죠. 이걸 성토한다고 해요. 깎고 채 메워주면 평탄지가 되죠. 평탄지를 정지작업이라고 해요. 이것을 형질 변경이라고 한다. 깎거나 메워서 평탄지를 받는다. 이게 토지 형질 변경. 요거 할 때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토지 형질 변경하면 절토나 성토를 통해서 정지작업한다. 그렇게 하면 시간 걸리니까 그냥 토지 민다 이렇게. 반듯하게 토지 민다. 이것을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한다. 이때도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토지 형질 변경이 나와요. 절토, 성토, 정지의 모형, 정지의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니 모양새를 바꾸는 겁니다. 그 밑에 당구장 표시 있나요? 경작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경작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경작을 위해서 토지를 형질 변경한다면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작이 뭐죠? 농사 짓기 위해서 토지를 밀 때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농지법에 가서 알아보세요. 이거세요. 농지니까 농지법에 가서 알아보세요. 자, 이제 4번. 토속 채취 토에다 동그라미. 흙이나 모래나 자갈을 채취할 때도 허가를 받자는 겁니다. 자, 이제 5번. 토지를 분할할 때도 허가를 받자 토에다 동그라미. 토지 분할이 뭐예요? 토지를 쪼개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분할하고요. 토지 형질 변경은 좀 다르죠. 토지 분할은 토지를 나누는 거. 토지 형질 변경은 토지 미는 거. 어떤 게 더 큰 마음을 먹어야 될까요? 미는 거죠. 제 머리가 있어. 가르마 타는 게 토지 분할. 머리 삭발하는 게 형질 변경이니까 후자가 큰 마음을 먹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괄호 속을 보자고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그랬단 말이에요. 대체 어떤 토지를 분할할 때 허가를 받자는 거죠? 건축물이 있는 걸 제외 그랬으니까. 건축물이 없는 거죠? 건물이 없는 대지를 무슨 대지라고 한다? 나대지라고 한다. 나대지를 분할할 때 허가를 받는 거예요. 나대지. 나대지 할 때 나자는 나체 벗었다 이거야.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나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건축물이 있는 걸 분할할 때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건축법에 가서 알아봐라 이거예요. 건축법에서 배웁니다. 그것도 토자 동그라미 쳤고요. 6번으로 갑니다. 물건을 쌓는다. 물에다 동그라미. 어느 지역에 쌓나 보세요.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개발지역이에요? 보전지역이에요? 그러다 1월 이상 쌓는데요. 보존도가 높은 지역에 장기간 물건을 쌓는다면 보존에 해를 끼치는 일을 파악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울타리 안에 쌓는 거래요? 밖에 쌓는 거래요? 좀 더 읽어봐요.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그랬잖아요. 법을 꼭 이따위로 만들어요. 울타리 밖에 쌓을 때죠. 생각해봐. 내 울타리 안에 물건 쌓는데 못하라고 받아요. 그죠? 이거는 울타리 밖으로 하면 되는 걸 이렇게 꼭 해놔요. 괜히 여러분들 쪽팔리게 만들었잖아. 그죠? 자, 그래서 6개를 5개로 묶게 되면 1, 2번 묶었잖아, 지금요. 5개가 된 거예요. 3, 4, 5의 앞자 따봐요. 토. 1번에 건, 6번에 물.
그래 토토토 건물이 나옵니다. 토토토 건물은 허가 대상의 앞자 딴 거예요. 허가 대상. 토토토 건물입니다. 그중에 요 세 가지는 단서 규정이 있어요. 첫 번째 토는 토지, 형질, 변경, 단 경작은 제외. 토석 채취는 단서 규정이 없고요. 토지 분할은 나대지 분할할 때, 건축물의 건축, 공정물의 설치, 물건 쌓을 때는 녹관자, 녹지 관리 자연에서 1호 이상 쌓는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토토 건물거라면 개발행위 허가의 이니셜, 앞자 딴 거다 이거예요. 자, 이제 한 장 넘겨주시고요. 또 한 장 넘겨줍니다. 이제 개념만 잡으면 되니까요. 149페이지 와주세요. 149. 맨 밑에 걸어 4번 봅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가 나오죠. 여러분들 허가는 전화 걸어가지고 허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신청서를 써가지고 갖다 줘야 돼요. 그래서 1번에 허가 신청서 제출이라고 돼 있죠. 형식을 요한다는 거예요. 그거다 요식적 행위. 형식을 요하기 때문에 요식적 행위라고 합니다. 반드시 허가를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자고요.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 그랬으니까 빨간 건물 짓는 자예요. 그 자는 우리 오빠 또 못 찾았네. 149페이지. 맨 밑에. 오빠도 자신 없으면 앞으로 오세요. 오빠 언니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자, 149 다시 봐요. 맨 밑에.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 그랬으니까 토토토 건물 짓는 자죠. 그 자는 그 개발 행위에 따른 자 줄 쳐보자.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확보라 밑줄 딱 세요.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확보. 맨 앞 글자 기자에다 색을 딱 칠하고. 기. 그 다음 위해 방지 밑줄 위에다 색깔 딱 칠하고. 환경오염 방지 환. 경관의 경. 조경의 조. 이것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니 형식을 요한다는 거예요. 허가권자가 누구였죠? 6인이었죠? 그 자에게 제출한다. 5가지가 뭐다? 앞자 따보자. 기, 위, 환경조. 기, 위, 환경조의 계획서를 첨부해가지고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니까 요식적 행위입니다. 기가 뭐죠?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 위, 위해 방지, 환경 방지, 경관, 조경. 나는 조경을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위해 방지를 어떻게 할 거라는 계획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라 이 뜻입니다. 자, 이제 150페이지죠. 2번으로 내려가면 의견 청취 찾았습니까? 네. 자, 그림을 연상하시죠. 오른쪽에 노란 도로, 왼쪽에 빨간 건물. 노란 도로가 무슨 사업이다? 도시군 계획사업. 빨간 건물 허가할 때 저 노란 도로에 지장 주는지 의견 들어야죠. 누구의 의견?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 청취. 그림을 딱 연상하셔야 돼요. 자, 내용 봅니다. 6인 확인하셨고요. 6인은 개발 행위 허가를 하려면, 즉 토토토 건물 지을 때죠. 하려면 그 개발 행위가 도시군 계획 사업이니까 노란 도로입니다. 그 사업에 지장을 주는지에 대해서 누구에게 의견 들어라?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 밑줄 딱 세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이 연상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이제 뇌 속에 또 이 히든 세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눈을 잠깐 감아봐요. 눈을 감고 큰 원을 딱 그려봐. 큰 원 오른쪽에 노란 도로 지나갑니다. 왼쪽에 빨간 건물 지나갑니다. 오른쪽에 노란 도로가 무슨 사업이다? 도시군 계획 사업. 왼쪽에 빨간 건물 이름이 뭐라고요? 토토토 건물. 이걸 무슨 허가라고 한다? 개발행위 허가. 그럼 빨간 건물 지을 때 노란 사업이 더 중요하니까 누구에게 의견 듣자? 무슨 시행자?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딱 머릿속에 인풋도 시켜야 돼요. 됐습니다.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와주시죠. 맨 밑으로 내려갑니다. 맨 밑에 5번 제목이 볼 겁니다. 처분 기간이죠. 허가를 신청하면 빠른 기간에 처분해 주는 거예요. 6위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나면 15일이 볼 겁니다. 15일 이내 허가나 불허가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일 체크해 주세요.
허가를 신청하면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를 처분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허가를 만약에 했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허가증을 교부해 줘야 돼요. 불허가 처분 받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불허가 처분 받으면 허가권자가 왜 불허가 처분을 당했는지를 서면으로 통지해 줍니다. 당 건물은 제 몇 조에 어긋났으므로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 주는 거예요. 그게 며칠이라고요? 15일 이내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괄호 5번에 1번 제목 보자. 조건부 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갖다가 조건을 걸고 허가해 주겠다 이거예요. 조건을 걸고 허가해 주면 까다로운 거예요? 덜 까다로운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시네. 원래 허가는 법 기준이 있어요. 이상하잖아. 지금 저랑 생각이 다르니까. 잘 봐요. 허가라는 건 어떻게 해주냐면 자기 멋대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법에서 허가 기준을 딱 정했어요. 요 기준에 합당할 때만 허가해 줍니다. 이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기준에 합당하지 않아도 요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허가해 줄게 이거예요. 그게 조건부 허가. 까다롭다, 덜 까다롭다. 이제 알겠죠? 그래서 조건부 허가에다 땡땡 하고요. 덜 까라고 딱 적어서 덜 까. 덜 까다롭다 이거예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나중에 써먹어요. 덜 까. 이렇게 써놓으면 꼭 다음 주에 질문한다 저한테. 본인들이 써놓고 교수님 덜 까가 뭔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봐. 덜 까다롭다 이거예요. 조건을 걸고 허가해 줄 수 있다. 자, 내용 봅니다. 개발 행위 허가를 할 때, 즉 토토 허가해 줄 때 개발 행위에 따른 또 5개 나오네.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이것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 있으니 개발 행위 허가는 조건부 허가가 가능합니다. 5개 조건 앞자 따보자보다 기, 위, 환, 경, 조 여러 번 나오네요. 저절로 외워집니다. 기, 위, 환, 경, 조. 기가 뭐라고요? 위, 환, 경, 조. 기, 위, 환, 경, 조입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이행 보증금이라고 되어 있나요? 땡땡하고요. 사전 예치금. 이행 보증금은 사전에 예치를 하는 사전 예치금입니다. 이게 이행 보증금인데 우리 공법상 사전 예치금의 최대 2개의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필요할 때 예치시킵니다. 임의적 예치. 필요할 때 예치한다. 임의적 예치. 반드시 예치하는 거 아니에요. 임의적 예치. 또 국가 등은 예치하지 않아요. 국가 등인 자는 공신력이 있으니까 예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최대 2개 원칙입니다. 자, 확인해 보자. 6인 확인하셨습니까? 6인은 또 5개 나온다. 기, 위, 환, 경, 조 확인하세요. 기, 위, 환, 경, 조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인정할 때 다음의 경우에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 보증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니까 임의잖아요. 할 수 있다 이다 밑줄. 그럼 이행 보증금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예치 사유가 중요한 거예요. 어떨 때 예치하냐 이거지. 5개 뭐라고 그랬어요? 기, 위, 환, 경, 조. 벌써 3번이나 나왔어요. 이게.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5개가 바로 예치사입니다. 기, 위, 환, 경, 조. 그럼 박스에 또 5개 나오지 않습니까? 박스에다가 구체적 예치사유라고 적으세요. 요 5개는 구체적 예치사유가 되겠습니다. 요 5개가 우리 시험에 2번이나 출제되었죠. 다음은 예치사유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다고요. 이 5개는 별도로 외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까 있었던 기, 위, 환경조 했었잖아요.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자, 1번을 쭉 보시면 끝부분에 기반시설 설치 나오나요? 밑줄 딱 세우고. 이건 기에 해당되잖아. 기. 2번 보시면 붕괴 찾았어요? 손괴 찾았습니까? 붕괴, 손괴니까 위해 방지, 위로 볼 수 있잖아. 위. 3번 보면 낙석, 먼지 피해니까 환경 피해, 환으로 볼 수 있잖아. 환. 4번 끝부분에 환경 오염이 나오죠? 환이 나와 있고요. 5번 끝부분에 조경의 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공부할 필요 없는 거예요. 기, 위, 환경조만 확인해 주면 됩니다. 세 번째, 예치 의무 제외라고 돼 있죠?
1, 2, 3, 3개 묶어서 국가 등이라고 적으세요. 국가 등은 예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1번에 국가 지자체, 2번에 공공기관, 3번에 공공단체면 국가 등이니까 예치하지 않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기위, 환경조가 예치사유라고 했죠. 그래서 박스에 구체적사유가 나와 있죠. 이게 5개니까 순서 안 바꿔요. 그대로 집어넣고요. 이렇게 냅니다. 다음은 이행보증급의 예치사유가 아닌 것을 골라라. 정답은 무조건 1번이에요. 왜 1번이냐면 1번 주어에다가 지자체를 딱 넣네. 그럼 1번은 기반시설이잖아요. 예치사유가 되잖아요. 근데 지자체가 할 때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치하지 않는 거예요. 주어에다가 국가가 들어가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이해돼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국가 등은 예치 안 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오른쪽 오자. 4번에 예치금액 보자. 예치금액은 또 5개 나오네. 기위, 환경조. 지겹네. 하도 나와서. 기위, 환경조에 필요한 그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 공사비 20% 이내를 예치합니다. 20%. 왜 공사비 20%를 예치하나요?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지금? 이행보증금. 이자잖아. 이자. 그래서 20%. 만약에 3행보증금이면 30%였겠지. 이행보증금이니까 20%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5번으로 갑니다. 예치 방법은요. 원칙은 현금으로 예치를 하죠. 그러나 이번에 보증서나 이행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세 번째 반환식이에요. 자, 이 돈은 사전 예치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공사 끝나면 되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사 끝나면 무슨 검사한다고요?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려주는 거예요. 예치금이니까. 하얀다예요? 할 수 있다예요? 이걸 만약에 할 수 있다로 풀어오면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얀다. 자, 이제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를 처리하겠습니다.